네, 사회부 최원석 기자와 구룡마을 철거 작업 현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화면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촬영 기자가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생중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원석 기자. 네. 지금 일단은 강남 구룡마을 철거 작업이 시작이 됐고 집행을 하는 쪽은 강남구청이고요. 지금 용역 한 500명을 동원을 했고 주민들 300명이 맞서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강남 구룡마을을 철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여기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 건물들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부분, 또 신고 용도와 다른 또 용도로 사용이 되어 온 부분 때문에 우선 이렇게 행정 대집행이 진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집행 대집행 문제가 좀 논란이 되었었던 곳인데요. 제일 문제는 우선 강남구청 쪽에서는 그 신고 용도와 달리 그 건물들 중에 일부가 주민자치회관 등으로 불법 사용 중이었다는 부분들을 행정 대집행에 우선 근거로 들고 있고요. 또 구룡마을 내 위법한 이런 가설 건축물들에 대해 앞서 2월 5일에 그 행정 대집행 통지를 하고 또 영장 발부를 해서 오늘 아침부터 이 철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저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이 이제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지만 굉장히 예전에 한번 찾아갔을 때 보니까 굉장히 밀집된 지역에 오랫동안 살던 주민들입니다. 그게 건물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게 계속 다닥다닥 굉장히 그 예전에 청계천이라든지 또 용산 일부에 있었던 그런 판자촌들처럼 집들이 모이다 보니까 화재 위험도 굉장히 높았고요. 또 화재 위험에다가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전기라든지 가스 문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사고 위험이 항상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룡마을은 이제 무허가 판자촌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가 나무로 만든 목재로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화재에 취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건 현장에 있는 나윤수 기자 얘기로는 휘발유 냄새가 난다. 그래서 확실한 건 아니지만 나윤수 기자의 전언으로는 휘발유 냄새가 난다는 점으로 밀어봤을 때 주거민들이 혹시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아니면은 저항을 강렬히 하기 위해서 휘발유를 준비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사실 구룡마을 쪽에서 보면은 바로 한쪽은 굉장히 많이 아파트들이 있지만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이 되지 않고 오랫동안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구청 쪽에서는 강남구청 쪽에서는 구룡마을을 빨리 이제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고 또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예상이 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행정 대집행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또 실제로 그 주민분들 보면은 대부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어렵다는 것 이외에 또 불법의 부분은 다른 부분인데 본인들이 수십 년간 지켜오면서 살아왔었던 그 주거 지역을 강남구청이 말하자면은 이 법의 잣대만 들이대서 이렇게 철거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감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실정입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역사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볼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주황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철거 용역 근무자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주민회관의 모습인데 주민회관에 이제 주민들이 상당수 모여 있고 저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유리창을 깨면서 지금 진압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본다면 일단은 회관에 있는 주민들을 다 끌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철거 작업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화면상으로 보면은 지금 안쪽으로 잘 보이진 않는데 주민분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 나윤수 기자가 설명을 했었던 것처럼 굉장히 앉아서 이렇게 몸을 묶고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저희가 현장 생중계를 하고 있는데 우선 주황색 옷을 입은 강남구청 쪽에 그 용역 직원들이 지금 안쪽으로 계속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안쪽에 보시면은 지금 서서 촬영이라든지 체증을 하고 있는 인원들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공무원들이 함께 지금 이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지금 심하다 보니까 강제로 유리창을 깨고 또 문에 있는 부분들도 철거를 해가면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선 주민회관에 있는 이제 주민들이 좀 버티고 있는 만큼 한동안은 계속 저렇게 좀 갈등이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구룡마을의 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지금 인원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잠시 전에 이제 들어온 내용인데요. 그 인원은 제가 다시 한번 좀
현장 기자를 통해서 일단 확인해 나연수 보고요. 기자 얘기로는 주민회관에 한 300명 정도가 모여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전체 입주민 중에서 몇 명, 300명이면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인지 그리고 다른 주민들은 혹시 다른 곳에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이제 궁금한 상황인데 자, 저희가 이제 휘발유 냄새가 난다는 부분이 이제 가장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주민들이 거세게 저항을 하고 충돌을 빚는 상황은 아니고 일단은 그 철거 용역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는 있지만 물리적으로 심하게 저항을 하고 있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죠. 네, 우선 뭐 몸싸움까지 진행이 된다기보다는 주민들은 우선 버티고 있고요. 네. 지금 안쪽에서 들어온 소식은 우선 문 앞에 있던 주민들이 일부 이제 바깥으로 지금 밀려 나왔고, 예. 우선 용역 쪽에서는 바리게이트, 지금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저런 물건들인 것 같은데요. 저런 물건들이 이제 철거를 하면서 안쪽까지 진입을 한 상황입니다. 잠시 전에는 또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었던 주민 한 명이 또 실려 탈진해서 구급대에 이송이 되기도 한 것으로 이제 현장에서 전해왔습니다. 건물 뒤편 2층으로도 지금 진입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은 건물 앞쪽 주민들이 1층에 앉아 있는 부분이고요. 뭐 행정 대집행 인원이 뭐 상당수가 될 거기 때문에 앞쪽 이외에 또 2층 진입로로도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인원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강남구청에서 동원한 철거 용역 근로자들은 500명, 그리고 주민회관에 있는 입주민들은 300명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좀 끌려 나오기 시작을 했고 지금 주황색 조끼를 입은 철거 용역 직원들이 지금 집기들 같은 거를 꺼내면서 어떤 그 충격을 줄 수 있는 저런 위험 요소들을 제거를 하고 저런 것이 끝나면 마지막에 주민들을 다 끌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네. 자, 주민들이 일단 지금에 봐서는 거센 저항보다는 약간 관망을 하면서 고함 정도 지르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1층에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지금 바깥으로 이제 끌려 나왔다고 우선 전해왔고요. 예. 또 2층에 있는 주민들도 이제 한두 명씩 계속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전에 또 이 자세한 내용이 조금 더 들어왔는데요. 네. 구룡마을의 역사가 보면은 예. 뭐 기존에 굉장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룡마을이 88년도 올림픽 이후 이제 준비 과정에서 이렇게 몰려난 철거민들이 모인 지역인데요. 우선 서울 그렇죠. 동남 구룡마을을 쪽, 좀 정리를 하자면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그쪽 주변에 있는 어떤 서민 또는 빈민들이 외국 사람들 눈에 보이면은 조금 우리의 가난한 모습을 보여주기가 좀 그래서 한쪽으로 몰아넣은 게 바로 이제는 구룡마을의 시작이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다른 쪽에 있던 서민이나 빈민들, 오갈 데 없는 분들이 오면서 조금씩 커졌는데 문제는 이제 강남 쪽이 개발로 인해서 땅값이 오르면서 이 강남 노른자이라고 할 수 있는 저쪽이 판자촌이 돼버리니까 저쪽을 이제 개발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입주민들은 불법 판자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긴 하고 주민 등록상에도 주소도 나오지 않는 곳이긴 하지만 어쨌든 기득권을 요구를 하면서 보상 같은 걸 요구를 하면서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죠. 네, 이건 개발 과정에서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지만 되게 급격한 개발 과정에서 이렇게 밀려난 도시 빈민촌이 지금 바로 이 구룡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룡마을 이 개포동 쪽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는 이 마을 자체가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가구들이 있는데요. 현재 지금 3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1000여 세대, 2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 알려져 있는데 몇 명이요? 2천여 명입니다. 실제 많이 거주민이요. 있군요. 예. 근데 땅 주인은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 100여 명으로 구성된 토지주들이 또 각각 이제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서 전체 91% 가량을 갖고 있고 나머지 9%를 국가와 서울시 또 강남구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의 땅값이 오르면서 철거민들이 오갈 데 없는 상황에서 이 한쪽으로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한 게 수십 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이제는 정착을 해서 또 그 안에서 전기나 수도 설비 또 오폐수 처리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강남구청 쪽에서는 항상 그 사고 위험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경고를 해왔었고 또 소방 당국에서도 여러 차례 걸쳐서 이런 시험을 했었고 이런 검사 이제 화재 위험 같은 것들을 점검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땅 주인도 있고 토착민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태에서 이제 보상금 내용을 두고 또 나눠 갖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사실 예민할 수 있고 또 토착민이나 입주민 입장에서는 당장 뭐 적은 보상금을 받고 이 서울에서 오갈 데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당장 나가라는 그 강남구청 요구를 바로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거는 또 개발파와 또 저항파가 있어갖고 의견 통일이 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전 상황에서는 강남구청, 서울시가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보고 개발을 하려고 했으나 입주민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수용 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지금 강제 철거, 대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볼 수가 있네요.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철거파 그리고 또 개발파가 분리가 된 상황은 뭐 어느 개발 지역에서나 비슷하게 이제 보이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개발을 하자는 쪽이 만약에 강남구청 쪽과 협의를 해서 개발을 승낙을 하더라도 나머지 다른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정비를 위해서 여러 차례 철거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주민들의 이런 저항에 부딪혀서 무산이 됐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수백 명의 그 행정 용역들이 이제 동원이 돼서 이렇게 철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8시 13분이고요. 이 철거 작업 7시 50분에 대집행 영장을 낭독 후에 8시쯤에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저희 뉴스 시작 시간하고 맞물려서 바로 저희가 생중계로 이 시각까지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행정 대집행에 나선 지 13분에서 14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민회관에는 주민들 300명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주황색 조끼를 입은 용역 직원들은 500명 정도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현장 상황을 계속 생중계를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진행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회관 1층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수가 끌려 나왔고요. 또 집기들 같은 것도 많이 빼나온 상황입니다. 아마 2층에 머물고 있는 그런 주민들 끌고 내려오면 주민회관에 대한 철거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아마 주민회관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주민회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먼저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다른 판자촌은 아마 시간을 두고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를 짜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토지주를 자칭하고 있는 유모 씨라는 이제 주민 한 분이 이 주민자치회 쪽에 중심이 돼서 이 가설 건축물에 대피소를 차려놓고 이제 지난 겨울이었는데요. 이제 그 화재민이 여기 발생을 했습니다. 불이 나면서 이쪽에서 이재민이 발생을 했었던 그 주민들이 이렇게 이재민 쪽 그 대피소를 이용을 해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해왔었던 곳인데 강남구에서는 이 건축물을 방치할 경우에 또 다른 화재가 또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이야기를 하고 또 이번 같은 경우에 행정 대집행이 어쨌든 많은 인원을 들여서 한꺼번에 이제 이런 그 주민들의 반발을 우선은 좀 감안하고서라도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어느 정도 화면상으로 보면 소강 상태인 것으로 봐서는 주민들의 저항 감도가 다소 초반에 비해서는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는 어떤 용역 직원들의 위력에 눌려서 어느 정도 포기를 한 것인지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8시에 시작된 직후와 비교했을 때 15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주민들이 순응을 하고 철거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현장에서 나윤수 기자가 어떤 곳에서 나는 휘발유 냄새를 맡고서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휘발유 냄새가 좀 심하게 난다 이런 부분을 우려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걱정되는 것은 2009년에 용산 참사가 나서 6명이 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불상사 같은 것이 제발 이 구룡마을 철거 현장에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용역 직원들이 냉장고나 책상, 의자 같은 집기들을 꺼내고 있고 아직까지 유족들의 주민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는 굴삭기가 집기들, 불필요한 자재들을 많이 치우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장에서 전해온 소식으로는 지금 화면으로 보이지는 않고 있는데 안쪽에 아직까지 다수의 주민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우선 2층에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내려왔는데 1층과 2층 건물 안에 있는 또 주민들이 버티고 서 있어서 이 주민들이 또 나오는 데는 시간이 다소 조금 더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주민들이 처음에 한 100여 명 정도가 마을에 간 건물에 모여 이제 오늘 아침부터 계속 이 행정 대집행에 저항을 해왔는데요. 우선 경찰도 주변에 320명 가량이 배치가 돼서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주변이 뭐 화면으로 보시면 당연히 알겠지만 많은 인력들이 지금 동원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지만 주민들의 모습이 보이네요. 주민들의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주민회관 1층에 있는 주민들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그 아주머니들이고 여성들입니다. 지금 남성들은 잘 보이질 않고 있고요. 네, 지금 끌려 나오는 모습도 보이는데 뭐 용역 직원들도 입주민 중에 여성이 있어서 그런지 여성 용역 직원들도 보이고 강제로 끌어내는 모습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면은 입구 쪽에 일부 주민들이 앉아 있지만은 이미 바리케이드를 씌운 그런 입주민들을 지나서 용역 직원들은 1층, 2층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용역 직원들과 신가 붙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주민분들의 연세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방문을 했을 때 기억은 이 주민분들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소위 리어카라고 하죠. 각 거리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한쪽 이렇게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연세를 드신 분들이 어디 옮겨갈 곳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상으로도 앉아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그 중장년층 이제 어르신들인데요. 지금 상황을 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주변에는 경찰력이 한 300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고요. 용역 직원은 500명이 동원이 됐고 주민회관에는 300명의 주민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몇 명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수가 지금 끌려나오고 있고요. 구룡마을의 전체 주민은 몇 명 정도라고 하셨죠? 1000명 정도라고 하셨나요? 2,000여 명 예, 정도입니다. 2,000명. 예, 세대로 1,000여 세대고요. 예. 2,000여 명 정도가 2,000명 중에 거주하고 지금 한 있습니다. 300명 정도가 이제 마을센터, 마을 주민회관에 있는데 지금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분들이 철거를 당하고 쫓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엄동설안에 갈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워낙 빈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강남구청 쪽에서 저런 대책을 마련을 하고 철거 작업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 때문에도 서울시와 강남구가 계속 입장 차이를 보여왔는데요. 지금 서울시 쪽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는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강남구청 쪽에서는 어쨌든 이 지역에 불법 건축물들이 있는 만큼 구청 입장에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고 나서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주민들이 자진해서 해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대집행을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이제 밝혀왔는데 다만 이제 같은 안타까운 경우에는 것은 또, 지금 예. 철거 작업을 이제 대집행을 하는 거는 이제 법원의 허가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또 입주민들 입장에서도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청이나 강남구청과 협의할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그런 협의를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오늘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 부분에서는 뭐 입주민들도 잘못은 있겠지만 이런 모습은 사실 2015년 2월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기에는 조금 어색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시점에 2015년 OECD 국가에서 이런 철거민들, 빈민에 대해서 엄동설안에 내쫓는 것이 이 정당한 법 집행이라 하더라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서울시청이나 강남구청의 행정력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좀 짚어줘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가진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주민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빈민들인데 저렇게 나이 드신 여성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 저렇게 쫓아내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아무리 대집행을 한다 하더라도 용역들을 동원해서 한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중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듭니다. 네, 우선 뭐 법적으로는 이 자치회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게 이제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인데요. 이게 우선 법적으로 건설의 어떤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주민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건물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철거에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말하자고 하면은 구청 쪽에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방금 지적을 하셨던 대로 지금 한국 사회 안에 특히 서울시 안에도 이렇게 빈민촌들이 여러 차례 이제 이런 철거 과정에서 폭력을 겪어왔었죠. 그래서 특히 용산이 기억에 남지만 용산 같은 경우에 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뭐 경찰 사고도 있었고 또 주민들이 6분에 돌아가시는 사고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빈민촌들이 있고 구룡마을이 그 가운데 대표적인 그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빈민이라는 표현이 사실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이 저소득층의 주민들이 이곳에 모여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한 상태에서 그 강남구와 또 서울시가 뚜렷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협의점을 마련하지 못한 게 이렇게 오늘 강제 대집행, 행정 대집행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죠. 보입니다. 빈민이라는 표현이 조금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땅값도 있고 서울시나 강남구청에서 보상금을 주려고 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권을 노리고 딱지가 또 횡행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거를 뭐 구청, 시청과 빈민 간의 이분법적 구도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다만 화면상으로 보이는 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이지만 실제로 어떤 분들인지 저희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 겨울에 저런 행정 대집행을 한다는 거, 물론 서울시나 강남구청에서도 고심 끝에 한 거겠지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은 8시에 시작된 것이 지금 20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아주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하진 않지만은 큰 불상사 없이 대충돌 없이 차근차근 잘 진행이 돼서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든 유리창을 깨고 지금 용역 직원들이 불필요한 집기들을 다 건네고 있고 건물 뒤쪽으로는 굴착기가 진입을 해갖고 이제 건물을 철거하려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